안녕하세요. 인스펙팅 룸의 별남입니다. 바로 9월 10일 애플에서는 키노트를 공개했는데요. 자,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아이폰 11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아이폰은 총 3가지 종류인데요. 바로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3종류입니다. 자, 이 작품들은 전작인 아이폰 XR, 아이폰 XS, 아이폰 XS 맥스의 후속작들인데요. 이번의 특징은 누가 뭐래도 바로 이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애플에서도 플래그십 라인에 이 트리플 렌즈를 탑재해줬는데요. 원래는 싱글 렌즈가 탑재되었던 전작인 XR에 비해 이번 아이폰 11은 듀얼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를 보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는 없지만 카메라 개수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 11은 후면에 듀얼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에는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1에는 바로 이 텔레포트 렌즈가 빠져 있는데요. 원래는 2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렌즈였는데 이번에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텔레포토 렌즈는 빠졌지만 이 다른 2개의 렌즈는 프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새로운 이 렌즈를 넣어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 11과 11 프로는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번 아이폰 11은 초광각까지도 넣어줌으로써 아이폰 XR보다는 훨씬 더 큰 발전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기본 보급형 아이폰 11에도 초광각을 넣어준 것을 보면 이번 아이폰 시리즈는 정말 카메라에 포커스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 모두에는 새로운 기능이 전부 다 같이 탑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나이트 모드 같은 것도 이 아이폰 11에도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달라진 이 플래시라이트는 전작보다 약 36% 정도로 강력한 밝기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전면 카메라 역시 기존 7메가픽셀에서 12메가픽셀로 발전을 했는데요. 이 발전된 부분 역시 프로 시리즈에만이 아닌 11 기본 모델에도 같이 넣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번에는 이 기본 모델에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애플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디퓨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었는데요. 이 디퓨전이라는 기술은 한 번에 9장의 사진을 찍어서 각각의 제일 좋은 부분만 모아서 최상의 결과를 가진 한 장의 사진의 결과물을 뽑아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에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아이폰 11 기본 모델에도 넣어줄 건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정보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모델을 구매하시더라도 엄청나게 큰 발전을 했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손해보거나 아쉬운 부분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 텔레포토 렌즈의 부재가 싫고 모든 렌즈를 다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프로를 권하고 싶습니다. 스크린 사이즈 역시 아이폰 11은 전작과 동일한 6.1인치,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5.8인치,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도 전작과 똑같이 6.5인치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와 프로 맥스의 중간 사이즈를 가진 아이폰 11은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여러모로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폰 11의 베젤은 프로 시리즈보다는 좀 더 두꺼운 베젤을 가지고 있지만 699불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훌륭하고 좋은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이폰 11에는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아이폰 11 프로에는 애플의 새로운 디스플레이인 슈퍼 레티나 XDR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에서는 이 슈퍼 레티나 XDR을 지금까지 애플에서 만든 것 중 가장 최고로 선명하고 밝은 디스플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의 밝기는 HDR 사진을 보거나 HDR10 컨텐츠를 볼 때는 1200니트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최대 800니트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사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최대 밝기가 625니트인 아이폰 11보다는 아이폰 11 프로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폰 11이 아이폰 11 프로보다는 조금 덜 밝고 덜 선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스마트폰에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좋은 디스플레이임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 LCD와 OLED 디스플레이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작인 XR 사용자들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큰 불만이 없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 나올 아이폰 11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1은 퍼플, 그린, 옐로우, 블랙, 화이트, 프로덕트 레드로 총 6가지의 색상이 나왔습니다. 반면 아이폰 11 프로는 미드나잇 그린,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뉴 골드로 총 4가지의 색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폰 11 프로의 새로운 컬러인 미드나잇 그린은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컬러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역시 애플답게 굉장히 이쁜 색상을 뽑아주었네요.
아이폰 11의 컬러는 10R과는 조금 다르게 색이 조금 빠진, 약간 씻겨나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파스텔 톤의 컬러입니다. 전작과는 제법 다른 느낌의 색상이지만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의 후면은 무광으로 처리된 글라스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후면에 프리미엄 코팅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시리즈 중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이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렌즈 부분에는 유광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1을 보면 프로와는 반대입니다. 아이폰 11의 후면은 유광 처리가 되어 있지만 렌즈 부분에는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두 모델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모두에는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중 가장 단단한 그런 글라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에서는 통째로 정밀 가공된 한 장의 글라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적으로는 정말 뛰어나고 이 부분에서는 두 제품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여러가지 부분 중에 정말 눈여겨볼 한 부분은 바로 배터리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모든 라인에서 이 배터리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XR은 원래부터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기로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었는데요. 그 후속작인 아이폰 11은 뭐 엄청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애플에서는 1시간 더 사용 시간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프로 시리즈 역시 굉장한 발전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이폰 11 프로는 사용 시간이 4시간이 증가되었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무려 5시간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점은 바로 고속 충전기의 탑재인데요. 애플은 이번 키노트 행사에서도 밝혔듯이 18W 고속 충전기를 넣어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프로 모델과 그냥 모델 전부 다 넣어주는지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프로 모델에만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1에는 기존과 동일한 5W짜리 충전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1을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아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이번에 나올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에는 전작인 XS 시리즈와는 다르게 3터치를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XR처럼 햅틱 터치를 대신해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1과 11 프로에는 이러한 차이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모두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해 주는데요. 아이폰 11 프로의 경우는 전작과 동일한 IP68 등급이지만 조금은 변화가 있습니다. 전작에서는 2m의 물에서 30분 동안 침수되어도 괜찮다고 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4m의 물에서도 30분 동안 침수되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한 판의 글라스로 넣어진 이런 부분 같은 면에서 좀 더 이제 방수 처리가 더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프로 시리즈보다는 떨어지지만 아이폰 11의 방수 방지는 전작인 XR이 IP67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준수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11은 매트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한 반면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는 광택 소재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스토리지 옵션입니다. 애플은 키노트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용량 옵션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모두 전작과 동일한 아이폰 11은 64, 128, 256GB 옵션,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는 64, 256, 512GB 옵션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업그레이드가 전혀 없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나온 노트 시리즈만 보더라도 기본 용량이 256GB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좀 더 소비자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이번 아이폰 11은 전작인 XR에 비해 50불 더 저렴한 699불로 출시를 했는데요.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 굉장히 완고한 애플에서는 보기 힘든 가격의 인하가 결정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애플도 이제는 소비자를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정말 여러모로 너무 좋은 그런 가격 인하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프로 시리즈는 전작과 동일한 999불로 출시를 하는데요. 프로 맥스 버전은 100불 더 비싼 1099불로 출시를 합니다. 이 두 제품에는 약 300에서 400불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과연 프로 시리즈를 300에서 400불을 더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사진, 더욱 길어진 배터리 라이프, 더 좋아진 OLED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선택 가능하다는 점, 좀 더 고급스러운 마감,
더 뛰어난 방수 방진, 그리고 고속 충전기의 기본 탑재 등 이 모든 것을 얻고 싶으신 분이라면 프로 시리즈를 가는 것이 맞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아이폰 11의 기본 모델의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에서는 이렇게 좀처럼 가성비 좋은 핸드폰을 이렇게 같이 내어주지 않는데요. 물론 699불이라는 가격이 결코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 가격에 애플에서 새롭게 나오는 성능의 거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구매를 좀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스펙팅룸의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